채널 오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씬의 중심에 있는 팀들 위주로 설명을 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데뷔한 팀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팀 5팀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데뷔한 팀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었고, 여러 환경이나 공연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2020년 하반기까지 사라진 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멤버들이 부활한 팀들이 많았는데, 아이돌 멤버가 부활한다 라는 표현은 이전 팀에서 졸업을 하거나 활동을 마치고 어느 정도 휴지기를 가진 후에 다른 팀에서 새로 데뷔할 때 부활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아이돌 인생을 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5팀은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본 건데, 다른 아이돌 팬들이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뷔를 하자마자 큰 무대에 올라가고 주요 무대에 계속 서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눈에 띄는 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뽑아도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잼스 컬렉션입니다. 2021년 1월에 멤버 9명을 공개했고 3월에 첫 피로 라이브를 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2달 정도의 준비기간인데, 사실은 준비기간이 그보다 많이 길었어요. 잼스 컬렉션을 이해하려면 이 팀이 두 회사의 합작그룹이라는 것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페스티브로 유명한 라이즈 프로덕션, 아키시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라이브 플래닛, 이렇게 두 회사의 합작그룹입니다. 이 잼스 컬렉션을 보면은 처음부터 준비를 굉장히 잘한 데다가 판을 크게 키우고 시작하고 있어요. 첫 무대 곡들 뿐만 아니라 몇 주 단위로 계속 신곡이 발표되고 뮤직비디오 공개하고 행사들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어요. 3월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활동 4달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8월에 치타야 OST에서 원맨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계속 이런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아요. 버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현재의 상승세와 팬의 확장력, 그리고 시작될 이 기세를 생각하면은 내년쯤에는 메인 스테이지에 오를 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파라디크입니다. 파라디크는 3월 27일 멤버를 처음 공개하고 4월 3일 있던 나치조메에서 프리데뷔 라이브를 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프리데뷔 라이브도 굉장히 많이 봐요. 다른 팀들에서도 첫 공개일 전에 큰 무대에서 한 곡, 2곡 정도 하면서 보여주는 걸 프리데뷔 라이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첫 피로 라이브를 냈는데 3월 27일에 멤버 공개를 하고 4월 4일까지 일주일 만에 멤버 공개해서 첫 공연까지 전부 했어요. 보통은 멤버 공개를 하고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까지 텀을 두면서 팀도 공연을 준비하는 거지만 팬들도 그때까지 갈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첫 공연이라는 게 이런 팀이 시작을 하니까 처음 공연한다 하면서 시간을 두는 건 그 기간 동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을 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데뷔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파라디크는 이게 왜 가능했냐? 전국구급 멤버가 한 명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니이야마유였습니다. 야마다 미나미와 함께 힘스에 이 2명의 신멤버가 들어오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힘스라는 팀이 주목을 받고 대형 패스의 메인 스테이지까지 올라갈 만큼 유명세를 떨쳤어요. 그리고 이 두 멤버가 나오면서 니이야마유 같은 경우는 개인 활동을 하면서도 이를 잡을 만큼 굉장히 찾는 사람도 많았고, 언제고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팀을 시작한다고 알리자마자 많은 팬들이 모일 수 있었고, 일주일 만에 첫 데뷔 라이브를 시작할 수 있던 계기가 이 니이야마유의 인기에 기인했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있는데, 센터인 아쿠추이리가 아이돌을 처음 하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첫 무대를 보거나 이제 초반 무대를 보면은 약간 떠는 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대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성장형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의 어필 포인트가 돼가고 있죠. 한 명의 무경험자가 옆에 4명은 다 경험자고 활동 기간이 꽤 긴 멤버들이다 보니까 끌어줄 수도 있고, 센터에 이런 멤버가 계속 발전상을 보여주면은 팀이 어느 정도 무대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눈여겨보는 중이에요. 다른 팀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파라디쿠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이 정도 유명한 멤버가 있고 지금의 상승세도 괜찮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만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주목할 팀은 파라디크였습니다. 세 번째 팀은 스테이니입니다. 스테이니의 멤버 공개는 2020년 12월 말에 했고, 첫 공연은 2021년 1월 2일에 했습니다. 데뷔부터 세면은 2021년 시작한 팀으로 볼 수 있죠. 스테이니는 네코프라의 동생팀으로 처음 발표가 됐고, 많은 공연을 통해서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속 사무소 프릭은 산하에 아나페스라는 공연 전문사가 있는데,
공연을 정말 많이 잡아요. 주말은 기본으로 잡고 거의 매주 평일에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4번은 공연을 계속하면서 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팀이에요. 나가세 카논, 이토레이카, 마치 유키나가 있고 시라세 히요리까지 이 4명의 멤버가 부활한 아이돌 멤버들이에요. 이전에 활동한 팀들이 있었고 조금 쉬고 스테인이 합류하면서 다시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 멤버들입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처음은 8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명이 졸업을 하고 지금 다시 한 명이 들어와서 다시 8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구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경험자 4명 그리고 처음 시작한 4명. 주목할 만한 점은 스테이니의 지금 현장을 보면은 역대 시끄러웠던 현장을 만든 팀들이 있는데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사건도 많이 터지고 모이는 팬들이 열광적이고, 과거부터 이런 팀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인기가 오르면서 정상급 팀이 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팀들의 초기 모습을 지금 스테인이 공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대 밑에 모든 팬들이 프리코피라고 하죠. 안무를 따라하고 또 그에 맞춰서 만들어진 안무가 보기에도 재밌고, 그 파괴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걸 보고 있으면 저기 가서 같이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른감이 있긴 한데 그 포텐셜이 확실히 보여가지고 스테이니는 선정해 봤습니다. 지금 현장을 다니는 팬들 사이에서는 제일 재밌는 팀 중 하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팀이에요, 스테이니는. 그래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흘러갈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주목해 봐야 할 팀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팀 스테이니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팀은 논픽션입니다. 논픽션은 멤버 공개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했고, 5월 5일 첫 피로 라이브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팀들이 신인 멤버들이 몇 명씩 있었던 데에 비해서 논픽션은 5명 전원이 부활한 멤버들입니다. 이전의 팀에서 포텐셜을 검증한 멤버들은 다음 팀에서도 잘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 팀에는 그런 멤버가 최소 3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3명은 전국 투어급 공연이나 대형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왔던 베테랑들이에요. 굉장히 베테랑 멤버들이고, 이렇게 인기 많은 멤버들이 한 팀에 뭉쳐있다 보니까 각 멤버의 팬들이 모여서 논픽션의 팬층을 처음부터 형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나가츠키 토우카 같은 경우는 아이돌로 부활을 하는 것 자체가 화제였던 멤버였죠. 그래서 논픽션은 누가 중심 멤버라고 한두 명을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라고 봐요. 지금은 각 팀의 전성기를 이끌고 가장 인기 멤버였던 멤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포텐셜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 초반 출발이나 팀으로서 이뤄가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이를 서포트하는 그룹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 범위를 넓혀갈지 정확한 청사진이 안 나와요, 아직은. 그래서 팀으로서 움직이는 논픽션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활동이 2달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여지는 건 많이 없는데, 워낙에 무대를 많이 서고 공연을 많이 한 멤버들이다 보니까 어색함이 많이 없죠. 다른 팀에 비해서는 전부 무대를 계속 서온 멤버들이기 때문에 논픽션을 뽑는 데는 주저함은 없었는데, 아직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완성이 돼가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번째 팀 논픽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팀은 원바이원입니다. 원바이원은 멤버 공개 전부터 어떤 멤버들이 모일지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원바이원의 사무소 M프로덕션이 원바이원 앞에 공개한 팀이 큐리린 때 시대미 때였기 때문인데, 이 팀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3월 20일 멤버 공개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공개한 멤버가 카나하루 사키였어요. 가운데 앉아있는 이 멤버였는데, SNS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크리에이터 소속사에 소속돼 있던 인플루언서였는데, 앞에 설명한 파라디코와 마찬가지로 처음 아이돌을 하는 멤버를 센터로 처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여러 독특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던 멤버들이 한 명씩 공개를 되는데, 가장 화제가 된 멤버는 니시오카 켄고였습니다. 나고야의 로컬 아이돌 그룹이었던 매직 프린스의 전 멤버로, 매직 프린스 활동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고, 원바이원 첫 공연 때 니시오카 켄고를 보러 온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화제가 될 만한 멤버를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 멤버는 아이돌 5년차의 토다코로네가 발표가 되면서 아이돌 활동에 굵직한 커리어가 있는 토다코로네가 나오니까 아이돌 팬들이 관심을 가졌죠.
원바이원 같은 경우는 멤버들의 라인업이나 여러가지 방면에서 흥미를 이끌 만한 요소도 많고 좀 큰 무대에서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멤버들이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그 모습이 많이 흥미로운 팀이라 호불호도 갈릴 만한 그런 팀인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무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바이원을 마지막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두 팀 정도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번외로 준비한 첫 팀은 야코세이 아뮤즈입니다. 이 팀은 처음에 하늘색 옷을 입은 엔진 마지메로 시작해서 개인 채널까지 지금은 잘하고 있는 미포타포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포타포타가 자신의 친구들을 섭외하고 이 친구들과 친한 아이돌 출신 멤버들을 섭외하면서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야코세이 아뮤즈가 탄생을 했는데, 유튜버들이니까 자신의 소속사가 있어요.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 소속사가 있고, 아이돌 사무소와 이야기를 해서 이 야코세이 아뮤즈 멤버들은 유튜버로서 활동, 아이돌로서 활동을 둘 다 하고 있어요.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고서 미포타포타나 카구라이나코 같은 경우는 아이돌로서 인기도 많이 늘었어요. 흥미롭게 볼 만한 포인트는 기존에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돌로서의 활동과 다소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어요. 당연히 유튜버니까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편집에서도 많은 부분 손을 대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업로드를 하는 것도 지금은 좀 대단해 보여요. 반면에 장점이 있죠.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 멤버들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야코세이 아뮤즈는 시작부터 전국구의 유명세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유튜버의 팬들이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다고 현장으로 찾아오고 소비를 해주느냐는 그 다음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는 거죠. 각자의 채널이 충분히 자신의 활동을 채널에서 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나오죠. 단순히 트위터에 글을 쓰고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각자의 채널들이 워낙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활동을 알리는 채널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펼쳐진 채로 시작을 하는 게 되고, 전직 유튜버에서 아이돌이 된 케이스는 은근히 있었는데, 이렇게 주력 멤버들, 주요 멤버들이 인플루언서로 시작해서 인플루언서로 큰 후에 아이돌을 한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멤버들이죠. 5명 중에 3명이고 인기가 높은 멤버들이다 보니까 야코세이 아뮤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바라볼 여지가 있는 팀이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번외로 준비한 두 번째 팀은 큐르린테 시네미테입니다. 줄여서 큐르시테. 큐르시테는 2021년 1월 엠프로덕션에서 원바이원보다 앞서 공개한 회사의 첫 팀입니다. 큐르시테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 유명해져서 인플루언서로 발돋움한 후에 아이돌 멤버가 된 케이스인데, 미스 아이디 수상자가 3명이 한 팀에 있어요. 처음에 멤버 공개를 4명까지 했을 때 3명이 한 팀에 묶이는 걸 보고 이 멤버들이 아이돌을 한다는 것도 화제였고, 마지막에 공개된 멤버가 컨츄리걸스 출신의 시마무라부타였어요. 2014년 모닝구 무스메 오디션으로 하로프로에 들어가서 컨츄리 무스메를 거쳐 컨츄리걸스 멤버가 되었으니까 하로프로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굉장히 컸지만 기억하고 있는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활 자체로도 화제가 됐던 멤버예요. 큐르시테가 이제 여름에 돌입하고 큰 패스들이 시작을 하니까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다른 팀들에 섞여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활동도 어떻게 될지 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지나면.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팀이고, 이렇게 마지막 팀 큐르시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 상반기 데뷔한 팀들 중에 주목해볼 만한 팀 5팀, 제임스 컬렉션, 파라디크, 스테이니, 논픽션, 원바이원, 그리고 번외로 2팀 야코세이 아뮤즈, 큐르시테, 총 7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